네, 오대영 라이브가 뽑은 첫 번째 이슈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주제가 뜻밖이었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최대 규모 140억 배럴, 사실이라면 수년 혹은 수십 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는 이런 설명도 보탰습니다. 최대로 환산했을 때 삼성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그동안 처음은 아닙니다. 정권 말기인 1976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합니다. 1975년 12월에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추 결과 드럼통 1개 분량이 나왔는데 비정상적으로 경유 함량이 높았습니다. 결국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이 됐고 2년 만에 헛소동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우리도 산유국이 되는 거 아닌가 기대가 커집니다. 부디 이번에는 정부 설명대로 그렇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도 오대영 라이브 해설위원단 4분 나와주셨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김병민 의원님. 네, 저는 오랜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수세적인 정치 이슈가 아니라 국민들께 희망을 전해드리는 뉴스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에너지 개발에 관련된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어린 시절부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인적 자원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성공 확률이 한 20% 정도 되는,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면은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얘기를 오늘 모처럼 들려줘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좀 박한 평가라던데요? 네, 뭐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 의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1호 국정 브리핑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 브리핑을 하신다고 해서 최근에 NSC도 열고요, 북한 오물풍선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이에 대해서 국정 브리핑을 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좀 황당하라고 해야 할까요? 생뚱맞게 무슨 지금 그 동해에서 석유가 발견이 돼서 아주 무한량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좀 한가한 보물선 이야기를 하는 같은 느낌이에요. 게다가 이게 뭐 추측과 아직 뭐 시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측과 가능성을 가지고 국민 앞에 브리핑을 한단 말입니다. 예. 좀 황당했다 표현이 되는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민심이 와닿지 않는 용산의 외딴 행성에서 지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네. 시추 단계도 아니고 탐사 단계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 근데 오늘 윤 대통령의 발표 자체가 차분한 게 아니죠. 윤 대통령은 막대한 양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검증을 거쳤다.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다고 얘기해서 굉장히 확률이 높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 하지만 방금 김 의원 말씀대로 확률이 20%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객관적으로도 확률이 낮다는 거고, 제가 방송 오면서 보니까 이미 한 언론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내용이면 혹시 이것도 윤 대통령이 관련된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찾아보니 실제로 보름 전에 이분이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라고 강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무속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놀랐습니다. 천연자원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이 윤곽이 나오기 전에 무언가를 발표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성렬 위원님? 이제 천연 자원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그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디를 어떻게 파서 나올지 이게 지금 20% 확률에도 발표를 한 것은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확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민 앞에 브리핑을 하는데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내용. 이게 확률이 반반도 안 되고 20%밖에 안 되는 거를 뭐 선제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예. 대통령실이 좀 무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원 외교를 했었고요. 이 자원, 천연 연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20%의 가능성만이라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더라고요. 네, 시추에 대한 가능성은 20% 정도라면 이게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인지하실 거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의 지위를 확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해 가스전을 우리가 확보하고 개발해서 여기로 인한 가스를 우리 대한민국이 생산했던 적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도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은 이런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자원쟁탄절 다시 불붙는데 손 놓는 한국, 산유국 지위를 잃을 위기. 결국은 동해가스전의 생산이 다 고갈되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은 추가적인 에너지원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또다시 시추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산유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것이죠. 예. 모든 것들이 다 확인돼 갖고 국민 앞에 보여드리면 그게 어느 날 보물같이 뚝딱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해외 전문 기관들과 함께 이 매장이 돼 있다는 사실들을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먼 훗날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보여줄 게가 아니라 적어도 올 연말에 시추 작업에 들어가서 내년도 상반기면 확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허황되고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일들을 국민께 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식의 위기 돌파의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면 내년도에 이게 아니게 드러나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큰 국민적 지탄을 받겠습니까? 예. 저는 좀 기대감을 갖고 전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혁신당에서 제일 먼저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허은하 대표가 뜬금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개혁신당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국면 전환용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 뭐 훈련병 사망 사건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풍선까지 지금 답해할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대통령께서.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국면을 좀 전환시켜서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거를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례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 외교한다. 그때 엄청 자원 많이 투입했거든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총 7조 5천억 투자했어요. 근데 490억 회수했습니다. 저희 국민 그때 다 속았어요. 이렇게 한번 속았는데 여기서 지금 또 윤석열 정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허은하 대표의 뜬금없다는 그 발언이 개혁신당에는 대체적인 분위기인데 사실 지지율이 지난주에 워낙 낮게 나오다 보니까 그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결국 소통을 내가 강화하고 있다 이런 취지도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는 정말이지 많은 주제들 그리고 많은 정책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 보고되고 있는 언론에 관한 이슈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소수의 주제들만 다뤄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정책 아젠다를 끌고 갈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더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성과들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로 국민들께 윤석열 정부가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민생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과의 충분한 질답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소통의 길에 나아가게 된다면 정치적인 이슈는 정치적 이슈대로 설명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은 또 정책적 부분대로 국민께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변환과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그 국정 브리핑을 저희 JTBC 뉴스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혹시 질문 답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없었거든요. 네. 산업부 장관과의 이 내용에 관련된 질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궁금한 건 대통령과 묻고 답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또 질의 답변이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내용들을 회피하고 정책만 가져가게 된다면 불편한 이슈는 또 다시 대통령이 국민들과 거리를 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김치찌개 회동 이후로 조금 더 솔직한 이 대화 답변의 시간들을 조속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브리핑이라는 새로운 상품인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올 초부터 총선 때까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윤 대통령이 아주 많은 공약들을 쏟아냈죠. 했었죠. 그 공약을 다 실현을 하려면 약 1,000조 가까운 예산이 드는 공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논평을 한 게 우리나라 유전이라도 터진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이라도 남미의 어느 나라처럼 사둬서 그 값이 오르는 거냐, 1,000조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논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이제 그만하고 이 국정브리핑으로 또다시 뭔가를 해보려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면 대통령의 이 국정브리핑을 보면 뭐가 그리 급하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최소한 구멍이라도 뚫었습니다. 구멍이라도 뚫어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왔던 건데 이번엔 구멍도 뚫지도 않았어요. 물리탐사만 겉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구멍을 뚫어야 물이 있는지 오일이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 알 텐데 그 뒤에 발표도 되는 거예요. 왜 급했을까요? 결국에는 추락하는 이 지지율에 대해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뭘 해도 안 돼요. 김치찌개를 끓여도 안 돼요. 계란을 말아도 안 돼요. 시장 가서 멍게를 사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조금 궁여지책식으로 내놓으면서 국민들이 뭐지? 지금 보면은 북한에서 지금 오물풍선이 나오는데 우리 불안해 죽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지? 그다음 김건희 여사 특검 아니더라도 최혜병 특검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의 개인 폰으로 뭐가 나왔으니까.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생뚱맞게 지금 석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구멍 팔 테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김병민 의원의 반론을 하나 듣고 다음 이슈 넘어가죠. 75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시추에서 석유 한 드럼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뉴스도 기억하실 텐데 75년의 기술로 여기에 대한 탐사로 어디에 매장량이 묻혀져 있는지 이런 거를 현대판 기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75년도 시절에 지금과 같은 현대 과학 기술로 매장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면 가장 먼저 국민께 보고드리는 절차 과정들을 밟았겠죠.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건데 내년 상반기면 결국은 국민 앞에 보여질 이슈를 가지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호들갑 떨었다. 국민들께 몰매를 맞은 일 아니겠습니까? 차분히 알겠습니다. 기다려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죠.